오늘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한번 바로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친형의 절친이 직접 경험했던 얘긴데요. 네, 바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아, 네네. 그 형이 한 10년 전쯤에 헌팅포차 같은 데서 그 어떤 여자를 만났거든요. 네. 근데 그 형이 그때는 이제 못소리고 그래가지고 별 기대가 없었는데, 근데 그 여자가 막 먼저 연락처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때 그 형이 이제 전형적인 약간 모범생 스타일 아시죠? 그 말도 잘 못하고 막 안경 쓰고 막 마르고 옷도 그때는 잘 못 입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막 먼저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형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연락처 줬는데 그 나가서 얘기를 좀 하자고 하더니 그 뭐 얘기가 잘 통해가지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바로 그냥 모텔에 가가지고 이 잠자리를 갖게 됐거든요. 네, 말씀을 되게 재밌게 하시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여자가 너무 적극적으로 리드를 한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그 형은 이제 못소리였으니까 경험이 없는데 그 형 말로는 그때는 뭐 신세계였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여자가 막 엄청 리드를 잘하고 알아서 다 하니까 형이 이제 처음에는 놀랬다가 이게 원래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귀고 나서부터 계속 잠자리를 갖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밝혀서 막 계속 하자고 얘기하고 막 하루에 뭐 한 5번? 6번? 뭐 그렇게 하자고 그러고 형이 형이 그때 25살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혈기왕성할 때니까 피곤해도 뭐 그냥 하자고 하면은 계속 했대요. 첫 여자친구 하니까. 네. 그때 형이 이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제 형네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막 눈 뜨면 하고 뭐 학교 중간에 막 공강 시간 있잖아요. 네. 그때도 막 집으로 오라고 하더니 막 하고. 잠깐만요. 근데 그 형, 혹시 네네. 공포 얘기 맞죠, 저희? 아, 네네네. 이거 저도 진짜 엄청 센세이션한 얘기여가지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 형 말로는 진짜 그냥 밥 먹는 시간 빼곤 다 했대요. 네. 이런 얘기 막 얘기해주면은 남자들은 뭐 아마 막 부럽다 뭐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진짜 거의 한 100일 동안 하루에 한 5번씩 하면은 진짜 그 형 말로는 죽는데요. 그 형이 딱 그랬대요. 근데 그때 일상생활도 하나도 안 되고 그 친구들 만날 생각도 하나도 안 들고 뭐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얘가 날 이러려고 만나나? 그런 생각 들면서 막 자기가 성노예가 막 된 것처럼 막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보통 이러려고 만나는 남녀가 좀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 형도 첫 여자친구니까 막 이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또 약간 진지하게 하기도 전에 또 하고 그러니까 그냥 진짜 막 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았대요, 그 여자애가. 잠깐만, 오늘 사연 우리 제대로 받은 거 맞죠? 아니, 약간 29세 사연인 아니, 것 같은데. 콜트쇼에 약간 나갈 법한 지금 우리 공부 얘기 나오는 거 맞죠? 이 뒤로부터 진짜 오, 나와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네. 죄송해요. 네. 아니면 그래서 어느 날 그 여자친구가 이제 형 보고 뭐 일이 있었나 봐요. 자기네 할머니 집 가야 된다고. 네. 주말에 이제 지방을 잠깐 내려가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형이 와 됐다, 와 나 이제 쉴 수 있다, 야 자유다, 와 이런 생각이 그때 딱 들어가지고 이런 기회가 처음이니까 이제 쉬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약속을 딱 잡았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친구를 배웅을 해주고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갔대요. 네. 근데 이제 강남 쪽에 오랜만에 이렇게 나가서 놀고 싶어서 이제 노년 쪽에 먹자골목으로 갔는데 혼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제 중년 남자가 형을 보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막 다가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중년 남자가 하는 말이 야, 이제 요즘 봐라 양기가 다 빠졌네 그런 소리를 하더래요. 와, 나 소름 돋는다. 와, 네. 예, 그런 소리를 하더래요. 네. 그래서 그 형이 이제 강남에는 뭐 기운이 좋다, 뭐 기도를 하셔야 된다,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뭐 그런 건 줄 알고 그냥 무시하고 이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이제 형 뒤통수에다 대고 너 그 여자애랑 자꾸 자면 안 돼. 그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형이 깜짝 놀라가지고 뒤돌아봐가지고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제 자기 명함을 주면서 야, 너 다 알아들었잖아. 너 계속 그러면 죽어 진짜로. 진짜 뭐 무슨 영화 대사처럼 얘기하는데 진짜 순간 무섭더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시간 될 때 자기한테 꼭 한번 오라면서 안 그러면 너 진짜 죽는다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명함이 이제 무슨 철학관? 뭐 이런 거라서 아니 뭐 요즘은 이런 식으로 영업하나 보다 하고 그냥 이게 바로 앞에서 버리긴 좀 그래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넣고 그냥 친구들 만나러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갑자기 방에서 쪼았다면서 이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중년 남자 이제 명함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무슨 도사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형이 막 놀래가지고 이거 어디서 냈냐고 그랬더니 오빠 주머니에 있었다면서 뭐냐고 막 캐묻더래요. 네. 그래서 형이 이거 길 가다가 누가 줬다 그냥 사기꾼인 것 같다 이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갑자기 그 명함을 막 찢더니 이런데 절대 가지 말라면서 어머나, 네. 절대로 가지 말라면서 막 강조를 하더래요. 막 약속 받아내려는 사람처럼. 네. 근데 이 사람 촉이라는 게 그 모습이 약간 쎄한 거 있잖아요. 네. 이 형이 그때 딱 그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이 여자애가 좀 과하게 막 절대 가지 말라면서 막 사실 굳이 찢을 필요도 없는 그 종이까지 막 갈기갈기 찢는 게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여자친구 잘 때 몰래 이제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그 번호를 찾은 다음에 다음 날인가? 아무튼 그 여자친구 몰래 이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대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이 형이 누군지 모르다가 형이 이제 길 가다가 양기 빠졌다고 저한테 말씀했다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막 웃더니 네. 너 그 불려우 피해서 전화한다고 뭐 애 좀 썼겠다 막 이러더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소 알려주고 이제 형 보고 오라고 그랬대요. 네. 그래서 형이 이제 또 어떻게 핑계를 대고 이렇게 찾아갔는데 진짜 딱 거기 가자마자 그 남자가 형 얼굴을 딱 보더니 야, 처녀 귀신이 뭐 아주 뭐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네. 양기를 뭐 너 다 빨아먹고 있네 뭐 이러면서 야, 너 지금 네 모습 좀 봐라 이러면서 거울 앞으로 데려가더래요. 네. 근데 그 형이 진짜 소름 돋는 게 뭐 형 말로는 그때 취업 준비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눈 주변이 퀭하더래요. 네. 거울에. 그래서 이제 형이 좀 무안해가지고 좀 피곤해서 안색이 안 좋다 다크서클도 많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도사라는 분이 아니라고 지금 네 흰자위를 보라고 검게 타들어가고 있다고. 걔가 그 눈에서 나오는 안광을 그 여자친구가 눈에서 나오는 안광을 좋아해서 지금 네 안광을 다 빨아먹고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너 지금 만나는 애랑 맨날 하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정도가 아니네 뭐 이러면서 하루에 뭐 3번 4번 아니야 한 5번 하네 뭐 이러면서 걔는 아마 그것들도 부족해서 뭐 30분만 되면은 뭐 기록 회복돼가지고 뭐 또 하려고 달라드는데 너 어떻게 버티냐 막 이러더래요. 네. 근데 진짜 그때가 그랬대요. 여자친구가 계속 하자고 달려들고 네. 이제 나중에는 이제 형이 아무리 젊어도 이제 회복이 안 되니까 그 형이 컨디션 이렇게 안 돼도 막 하려고 달려들고 그런 것들이 완전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네. 근데 그 도사 아저씨가 그걸 이제 다 맞추면서 걔는 이제 잠자리 못해서 한 맺힌 처녀 귀신이 붙어가지고 지정신이 아니다 네. 이러면서 그 처녀 귀신이 아무나랑 안 하고 꼭 이렇게 이제 안광을 빨아먹는다고. 네. 너 이러다가 막 알타가 뭐 이렇게 죽는다고 얘기하고 그것도 너 요새 뭐 의욕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지고 뭐 나중에는 우울증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는데 너 요즘 이미 그렇지 않냐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근데
또 그 시기 때 형이 진짜 그랬대요. 네. 저희 친형 말로도 애가 뭐 죽은 사람처럼 반응도 잘 안 하고 이상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딱 그 시기가 딱 그때였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도사가 또 막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옛날에는 양기 빼먹는 처녀 귀신한테 잘못 걸려서 죽은 남자들이 다 이렇게 죽었다고. 네. 그냥 병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앓다가 죽는 거라고. 네. 근데 너가 진짜 워낙 맑고 좋은 양기를 갖고 있어서 그 여자애가 쉽게 헤어지려고 안 하는 거라고. 네네. 너 큰일 났다. 자꾸 막 걔는 사람이 아닌데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그러더래요. 네. 그럼 뭐 형이 다 맞추니까 소름이 이게 막 돋고 막 진짠가 싶긴 하는데 근데 이 형이 또 공대생이거든요. 네. 그런 거 잘 안 믿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돈 주고 나오면서 아 그냥 잊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나왔대요. 네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형 보고 이제 도사 아저씨가 네가 진짜 내 말 못 믿겠으면은 딱 3일만 하지 말아봐 막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걔는 어차피 너랑 절대 못 헤어지니까 아마 그 여자애가 뭐 미쳐서 팔짝 찔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까 관계를 하지 말라고.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형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고민을 엄청 한 거죠. 이거를 듣자니 좀 믿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자존심 상하고 안 듣자니 찜찜하고 그래서 고민을 엄청 했는데 뭐 어차피 뭐 5만 원도 냈고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싶어서 그날부터 진짜 잠자리를 안 했대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여자친구는 약간 센치하게 약간 삐져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더니 뭐 이틀째 때는 처음에 이제 어린애처럼 막 떼쓰는 것처럼 하더니 그래도 안 하니까 막 울고 막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형이 좀 당황해가지고 이게 울 정도 일인가? 뭐 생각이 들고 그랬다는데 뭐 어차피 뭐 이렇게 된 거 뭐 하루만 더 참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3일째 되는 날에 진짜로 그 도사가 얘기한 대로 여자친구가 무슨 뭐 망아지 날뛰는 것처럼 네. 거의 막 그 형 얘기로는 막 미쳐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어머. 형 방에 있던 뭐 그냥 뭐 베개랑 그 손에 잡히는 거 그냥 다 집어 던지면서 네. 와 진짜 사람 눈 돌아가는 게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네. 진짜 거의 미친 사람처럼 사실 잠자리 안에서 눈 돌아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여자애가 막 뭐 진짜 미친 것처럼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 형이 따라해 준 건데 진짜 그 여자애가 빨리 막 하자고 막 얘기하면서 막 빨리 하라고 빨리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그 형이 이제 자취를 했었어가지고 작은 빌라에서 자취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옆집에서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막 그 여자가 막 비명 지른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여자친구랑 좀 싸워서 그런 거라고 죄송하다고 막 옆집 가서 사과하고 막 경찰 돌려보내고 막 그랬는데 여자친구가 나중에는 막 빨리 해야 된다고 빨리 하자고 막 그러면서 막 오열까지 막 하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그때 그 여자친구 눈이 진짜 정상이 아니더래요. 도사 말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이 막 흰자가 다 풀려서 어머. 술 취한 것도 아닌데 막 만취한 사람처럼 막 몸도 제대로 못 가놀고 빨리 하자고 그냥 계속 그 말만 반복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한바탕 이제 소동이 있고 나서 여자친구가 이제 거의 진이 다 빠진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쓰러진 것처럼 거의 막 침대에서 잠이 들었대요. 거의 한 6시간, 7시간 넘게 막 화내고 막 울고 그랬으니까 지쳐가지고 결국 잠에 들었는데 형이 또 막 여자친구 자는 모습 보니까 좀 안쓰럽더래요. 그냥 이게 어려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왜냐면은 그 여자애가 이제 21살인가 그랬으니까 그냥 진짜 이런 관계가 좋아서 그런 건데 내가 진짜 너무 의심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면은 사과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형도 피곤하니까 옆에서 잠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딱 깼는데 여자친구가 없더래요. 그래서 형이 뭐지? 큰일 났다. 얘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이게 왜냐면 아까까지 불안정했으니까 그렇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여자친구 자취방이 이 학교 근처였어가지고 걸어서 뭐 한 20분? 걸어가면 돼가지고 형이 새벽에 진짜 막 뛰어갔대요. 걱정돼서. 왜냐면 이제 초저녁에 봤을 때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혹시 막 뭐 혹시나 자살? 뭐 그런 생각도 뭐 다 들잖아요. 네. 뭐 소리도 지르고 막 손에 잡히는 것도 막 던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진짜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도착을 해서 딱 들어갔는데
그 여자친구 집도 빌라였대요. 네. 비밀번호 뭐 이런 것도 들은 게 있어서 이제 비밀번호 치고 딱 들어갔는데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이랑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형 말로는 진짜 미친 사람들처럼 약간 기괴한 자세로 그 작은 집에서, 근데 그 여자 집이 거의 고시원처럼 이렇게 작았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형이 진짜 이제 빼짝 말라서, 사실 주먹 한 번 안 휘둘러본 사람인데 보자마자 눈이 그냥 돌아가가지고 그 남자한테 달려들었대요. 그 네. 형도. 네.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이성을 잃어가지고 막 남자 때리고 막 자기도 맞고 막 그 여자친구도 막 어쩔 줄 몰라하고 난리가 났대요. 네. 근데 거기도 이제 집이 같은 층에 막 여러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 온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경찰서에 둘이 끌려갔대요. 근데 조사 같은 거 네. 하잖아요. 네. 경찰. 근데 이제 둘 다 때리고 맞고 쌍방이니까 합의해라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제 둘이 이제 어색하게 대화를 하는데 그 남자가 형이랑 같은 학교인 거예요. 오, 네. 그래서 그 형이 내 여자친구다 그랬는데 그 상대 남자가 자기도 억울하다면서, 네. 그 남자 말로는 새벽 이제 한 2시쯤에서 한 3시쯤 되는 그 정도에서 술 취해서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골목에서 튀어나오더니 네. 자기는 여기 근처 사는데 번호 좀 달라 그러더래요. 오, 네. 그래서 어머 웬일이지 싶어서 이제 번호를 줬는데 막 얘기를 좀 하다가 자기가 집이 여기 근처인데 같이 가서 술 한잔 해달라고 하더래요. 오, 네. 좀 무섭긴 하지만, 흉흉한 세상이라서 무섭긴 하지만 남자 입장만 보면 사실 좀 땡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여자네 집에 갔는데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자기 덮치더래요. 네. 그래서 뭐 자기도 술도 취했고 뭐 술김에 여자도 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돼서 이제 하고 있다가 형이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 네, 네. 그래서 오늘 저 여자 처음 본다고, 저 여자가 데리고 가서 그런 건데 난 좀 사실 억울하다, 알았으면 그랬겠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형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미친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오만 정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헤어지자 그랬대요 그냥.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진짜 며칠 동안 여자친구가 형네 집 앞에 찾아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울었대요. 네. 근데 그 우는 소리가 그냥 사람들 막 엉엉 뭐 이렇게 우는 소리가 아니라 그 여우 우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 뭐 낑낑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막 울었대요. 네. 새벽 늦게까지 계속 울어가지고, 그래서 그 형이 진짜 너 무섭다고 그만하라고, 문 열고 나가면은 또 막 덮칠 듯이 막 들어와서 막 바지 벗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네. 그 형도 진짜 감당이 안 돼서 막 경찰에 신고도 하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막 밤마다 찾아와가지고 막 현관 앞에서 막 계속 울고 네. 자꾸 막 옆집에서도 신고하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경찰 아저씨들도 여자친구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네. 뭐 죽을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네. 뭐 젊은 사람이 좀 냉정하다고 막 좀 이 정도 하면 좀 받아줘야지 막 그 정도 얘기 나올 정도까지 막 그랬대요. 네. 그래서 뭐 그 형이 이제 감당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도사 아저씨가 생각이 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도사 아저씨가 생각나서 연락을 다시 해서 찾아갔대. 오, 네네. 그래가지고 그간에 있었던 얘기를 이제 다 하니까 도사 아저씨가 막 웃더니 봐봐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뭐 이러면서, 완전 그게 여우가 거의 악귀 이런 느낌이래요. 오, 네. 그래서 그런 여우가 막 안광을 못 빼먹으니까 지금 완전 그냥 안달이 난 거라고. 네. 너처럼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이러면서 맑은 안광을 찾는 거는 어렵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수혈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옛날로 치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양기로 다 빨아먹고, 네. 죽은 사람은 뭐 무덤까지 파서 그 눈 주변에 뼈 있잖아요. 그거를 뭐 안골이라고 하나? 아, 안와. 그거를 이제 씹어 먹는 거랑 똑같대요. 오. 거의 그런 막 엄청 이제 안 좋은 귀신이 붙어 있는 거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한테 못 채우면은 나중에는 뭐 그 강아지? 그 살아있는 흰색 강아지 뭐 그런 눈알까지 뽑아 먹으려고 할 어머. 거라고. 걔는 이제 그러고도 남을 애라고. 실제로도 막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 이제 도사가 하는 말이 이제 전부 다 맞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뭐 완전히 믿은 거죠. 이제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이제 어떡하냐고 오늘도 찾아올 거라고. 그러니까 그 도사 아저씨가 이제 막 부적이랑 근처 이제 시장 같은 데 가서 이제 생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생선 뭐 한 3마리 정도를 사더니 이제 그 살아있는 거를 천 같은 데 싸서 이제 커다란 지퍼백에 부적이랑 이렇게 같이 넣어주더래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너 안에 절대 열어보지 말고 이거 이제 뭐 택배 박스나 다른 박스에 넣어가지고 현관 앞에다 두라고. 그러면 이제 그 여자애는 이제 다시는 안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네. 그래서 형은 이제 믿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네. 시킨 대로 해봤대요.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여자친구가 또 온 거죠. 네. 또 찾아와가지고 뭐 막 흐느끼면서 울다가 갑자기 이제 박스 이제 팍 부적거리면서 여는 소리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나더니 이제 형은 이제 이걸 보고 싶은데 네. 그 인터폰 누르면은 이제 밖에서 이제 안에서 누르는 걸 알잖아요. 마이크 이게 딱 켜지는 소리가 나고 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눌러보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현관 가까이 가서 이렇게 귀를 갖다 대고 들었대요. 네. 그랬더니 이제 막 박스 막 이렇게 막 보더니 막 뭔가 막 갑자기 난리치는 소리가 들리고 그 지퍼백 같은 거 막 여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진짜 막 이상한 막 그 방언 터지는 것처럼 막 그 쌍욕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새끼 막 이러면서 막 딴 사람인 줄 알았대요. 형은 그때 네. 완전 무슨 막 혼잣말을 막 크게 하는 막 그런 약간 사람처럼 막 다른 사람 목소리로 뭐 무슨 새끼 뭐 할 새끼 뭐 이런 새끼 막 이렇게 뭐 쌍욕을 막 엄청 하더니 갑자기 그 형네 집 현관문에 막 쾅쾅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막 철퍼덕 이런 소리가 나더니 점점해져가지고 이제 계속 들었더니 이제 계단 내려가는 소리도 들렸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갔나 싶어서. 근데 아무리 이제 여자라고 해도 좀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참을 있었대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인터폰도 눌러보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나가봤더니 그 도사 아저씨가 넣어준 생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막 삶고 이게 아니라 이제 센 건데 그거를 이제 손으로 다 쥐어 뜯듯이 찢어놓고 이제 네. 손으로 쥐어 뜯으면 막 피 내장 막 다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그거를 이제 형네 현관문에다가 이게 다 던지고 막 이게 다 갖다 바르고 갖다 그래야 되나? 그거를 이제 현관문에 다 이렇게 막 눌러 붙여 놓은 느낌처럼 그렇게 해놨대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생선이 이제 3마리니까 피가 꽤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비린내 엄청 나고 현관문에 막 생선 내장 막 피 범벅돼 있고 막 그 부적이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피에 막 쩔어 있고 네. 누가 보면 진짜 약간 살인사건 일어나는 현장처럼 네. 그렇게 막 난장판을 쳐놓고 갔다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생선 눈알들은 하나도 없더래요. 오, 네. 그래서 이제 형이 너무 무서워서 이걸 뭐 어디 얘기할 데도 없고 사진 찍어가지고 도사 아저씨한테 보내줬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도사 아저씨가 전화 와가지고 저 무슨 년 아유 난리를 쳐놨네 이러면서 걔 이제는 안 올 거야 그러더래요. 그러고 이제 한 번도 이제 맞은 적이 없대요. 네. 그래서 이제 와 형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당황스러워가지고 한 5개월 넘게 이제 그 여자한테 시달리니까 그때야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형한테는 너무 그렇게 큰 기억으로 남아있으니까 이제 시간 좀 지나고 그 여자에 대해서 좀 찾아봤대요. 네. 그때는 뭐 이제 헌팅포트에서 만나가지고 막 그날 바로 사귀고 그날 잠자리하고 그 다음날부터 계속 잠자리만 하니까 사실 뭐 이 여자에 대해서 알고 뭐 데이트를 막 나가서 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 보니까 네. 서로 알아가는 시간 이런 게 하나도 없었대요. 네. 그 여자가 이제 학교 지인들 통해서 이렇게 막 물어보고 하니까 그런 여자가 없다고, 어머. 과에는 그런 학생이 막 없다고 막 그랬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형이 나중에는 이제 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다른 데로 해서 이사가면서 이제 멀어졌는데 지나고 보니까 뭐 그 여자랑 찍은 사진도 없고 뭐 주고받은 선물도 없고 막 그냥 만나면 잠만 자고 그런 기억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 시기에 자기가 뭐 우연인지 진짜 그때 주변에서 자기 볼 때 다들 막 너 괜찮아? 뭐 그럴 정도로 눈 주위가 진짜 그냥 까맸대요. 네. 저희 형도 그땐 그 형 만났을 때 네. 광대 쪽에 살이 빠진 건지 뭐 애가 그땐 진짜 눈 주변에 까맣게 타들어간다고 해야 하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형을. 근데 이제 진짜 헤어지고 나서는 뭐 혈색이 돌아왔다고. 어머, 네. 그래서 그 형이 저희 형이랑 저랑 막 그 얘기 막 들으면서 와 진짜 이 여자
잘 만나야겠구나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형이 그 도사 아저씨가 하는 말이 남자들은 양기가 빠지면 여러 증상들이 있는데 이렇게 막 악독한 처녀 귀신한테 잘못 걸리면은 눈에 안광부터 빼간다고. 네. 그게 막 많이 해서 그냥 체력이 떨어져서 쾌한 거랑은 진짜 완전 느낌이 다르대요. 살아있는데 거의 막 죽은 사람처럼 눈 주변이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진짜 귀신을 봤을 때도 이렇게 눈 주변 여기가 되게 네. 눈 자위가 그러니까 새카맣게 보이긴 하거든요. 진짜요? 네. 그 도사님 말로도 양기 다 빼먹히고 이제 안광이 다 뺏기고 나면은 눈 주변이 그냥 검은색으로 바뀐다고. 네네. 그게 그냥 이제 피곤해서 다크서클 많이 내려와서 쾌한 거랑은 다르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